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30대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돌풍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당초 초접전이 예상됐던 뉴저지 주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 마이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민자 출신 30대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과반 득표로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91% 개표 기준 득표율 50.4%로 41.6%를 득표한 쿠오모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후보는 7.1% 득표에 그쳤습니다. 맘다니 당선자는 어젯밤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승리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안다며 당신에게 할 말은 네 단어, 볼륨을 높여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는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 이민자가 건설한 도시, 이민자가 힘을 실어준 도시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95%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마이키 셰릴 민주당 후보가 잭 시아타렐리 공화당 후보를 56.2%대 43.2%로 크게 이겼습니다. 당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지만 셰릴 후보가 큰 득표율 차이로 승리해 뉴저지준 민주당 텃밭임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애비게일 스펜버거 후보가 57.5%를 득표해 공화당 윈섬 얼시어스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4년 만에 버지니아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와 인접한 버지니아엔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감축과 최근의 셧다운 상황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늘 밤 선거 주요 패인은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없었던 것과 셧다운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 정치인들도 선전했습니다. 뉴욕시 의원 3선에 도전한 린다 리, 줄리원 의원은 무난히 승리했으며 뉴저지 주하원 앨런 박 의원도 1위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뉴욕시 의원 3선에 도전한 뉴욕시 23선거구 린다 리 의원은 득표율 79.9%로 베나드 초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26선거구 줄리원 후보도 81.4%의 득표율로 공화당 존 힐리 후보에 대승해 뉴욕시 의원 3선을 확정했습니다. 퀸즈 민사법원 판사에 도전한 이부조 길러건 변호사도 40.4%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나소 카운티 의원에 출마한 줄리진 후보는 공화당 현역 후보에 패해 의회 입성이 좌절됐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다수의 한인 정치인이 승리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재선에 도전한 앨런 박 의원은 1위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득표율 34.36%를 기록해 같은 당 샤머 헤이더 후보와 함께 공화당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주 하원 3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 타운별 시의원 선거에서도 한인 후보들이 선전했습니다. 포트리 피터 서 의원은 34.03%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으며 펠파 크리스토퍼 곽 후보도 과반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시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도전한 이태호 후보도 1위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다만 노스베일 민주당 케네스 조 후보는 공화당 후보에 패배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이 또 거절됐다고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재입국 허가서가 문제가 됐는데요. 한인 영주권자는 현재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된 한인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돼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인 영주권자는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이며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난 후 재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지만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문제 외에도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한인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영주권 카드를 몰수당하고 12월 재판에서 추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USCIS가 지난 9월부터 무료 통역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등 인터뷰에 필요한 통역을 구하지 못한 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어가 능숙한 가족이나 지인을 대동했다가 잘못된 통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법률 태스크포스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USCIS가 지난 9월 28일부터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통역이 필요한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영주권 조건 해지, 망명 신청 등 모든 인터뷰에서 통역인 동반이 신청자의 책임이 되면서 통역을 구할 수 없어 예약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구한 통역이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는 친구나 지인이 통역으로 나섰다가 잠깐 머뭇거리거나 부드럽게 번역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터뷰하다 중단하고 리스케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이민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역을 쓰기 위해선 최소 시간당 $130가량이 드는데 이민국 대기 시간이 긴 탓에 결국 통역에만 $1,000에 가까운 돈을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언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통역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 무료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은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들이 진행하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13일 오후 7시 뉴욕 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 교육 참여 대상은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혔거나 향후 예정인 신청자와 동행할 통역과 이민국 인터뷰 통역으로 봉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한인 등입니다. 정부가 당초 중단을 선언했던 푸드 스탬프를 부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혜자들이 이달 받는 지원금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무부는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긴급 자금 전액을 지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2억 5천만 규모의 긴급 자금을 소진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농무부는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11월 1일부터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중단은 위법이라며 정부의 긴급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인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식량 지원금으로 약 4,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3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셧다운은 자정이 지나면 기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총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항공관제사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 운항을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도시 공항의 항공편 감축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뉴욕 지역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어제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 운항을 10% 줄이겠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며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항공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편 감축을 항공사들과 협의해 각 항공사에 최대한 균등하게 적용할 방침이며 감축이 이루어지는 공항은 곧 공개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뉴욕시,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가장 바쁜 공항에서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청은 이번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3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영향을 받았으며 어제 하루에도 2,1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더피 장관은 지난 4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UPS 화물기 추락 사고는 항공관제와 무관한 기계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습니다. 첫 심리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적법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폐기 판결이 나올 경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관세 및 무역 정책과 관련 대외 협상에 키를 쥔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 앞쪽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입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 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상당수 대법관들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리에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란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건강진단 및 건강세미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의 한인 전문의가 시니어 누구나 큰 관심사인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관한 진단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상록회관에서 실시된 행사엔 약 50여 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즉석에서 진단하고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해켄색 병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행사는 현직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자들의 건강 측정을 담당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다 함께 건강 체조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후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앤박 박사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강식단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앤박 박사는 탄수화물 섭취가 중년 건강을 위협한다며 가급적 당분이 들어간 식단을 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심재현 박사가 환절기 독감 증세와 예방접종에 관련된 강의를 했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보통 감기보다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증상들이 심각하고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춥고 건조한 10월에서 딱 지금 이 시기죠. 이 바이러스가 건조하고 추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 이 약을 맞는 거예요. 이 백신을 받는 거고. 6회째를 맞는 뉴저지 한인상록회 건강세미나는 해켄색 대학병원의 한인 의사들이 직접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